당내에서 이 의원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뭐 그 지금까지는 시종 일관 예. 이준석 그 대표가 당내 일부에 있던 뭐 좀 거부감 내지는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장이고 대선 지선을 이끈 어떤 그런 어떤 당의 어떤 그 대표 선수이자 선장인데 그러니까 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란 그 공은 분명히 있다는 분명히 거죠. 분명히 인정해야 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행보가 조금 불안하신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보이고 사실은 지금 당에서 조금 뭐 그 최고위에서 약간 분란이라든지 예. 또는 조금 전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뭐 예. 이런 어떤 언급은 당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도 당 대표인데 지금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럼 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시는지 내가 역할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준석 좀 아닌 것 대표의 그 같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그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요. 뭐 지금 예. 뭐 당권 정지라든지 뭐 징계도 전혀 예.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거 아니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지금은 약간은 뭐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 카더라 정도의 이야기였던 것이고 예. 또 윤리위라는 게 윤리위원장부터 당 대표가 선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세연의 뭐 폭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어떤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의 어떤 조금 생각하고는 좀 지금 완전히 좀 달리 지금 예.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당 대표가 이제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뭐 좋게 보면 당이 좀 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예. 좀 나쁘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당내 어떤 장악력이 그만큼 이제 좀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그 상황은 지금 초반보다는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같습니다. 후 후보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사람이 먼지 털면 나올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예.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장관 어떤 임명 어떤 과정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 두 분이 결코 더 심하거나 어떤 장관의 어떤 자격이 없는 그런 어떤 분들은 아닌데 지금 상황이 지금 물론 이제 뭐 이유는 지금 그 국제적인 어떤 경제 위기 특히 또 앞선 어떤 정부의 어떤 설거지를 위해서 한전의 어떤 전기 요금을 올린다든지 또 공공기관의 어떤 예. 뭐 계획을 통해서 뭐 230만 정도 되는 어떤 공기업 내지는 공사공단 쪽에 있는 어떤 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제 반대되는 그런 어떤 여론 등등으로 해서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으로서는 지지율 하락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면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또 지금 민주당과 있던 원구성 어떤 협상에서 뭐 전혀 원구성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계인 장관 지금 임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좀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 두 분 중에서도 특별히 보면 민주당은 아마 박순애 후보자보다는 김승희 후보자에게 후보자. 좀 더 타켓을 두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한 거라든지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런 것을 아직까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집중적인 예. 공격 타켓이 되면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뭐 협상의 어떤 결과로 뭐 나오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자진 사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인사검증 실패다 이런 또 압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 물론 뭐 2001년도에 그 음주운전 예.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후보자 중에 보면은 뭐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뭐 재산의 문제라든지 예, 예. 거주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야당인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과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예. 거의 20명 이상의 임명이 강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 정도가 결정적인 어떤 흠결이나 이런 예.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지율 사항들인가 이제 상황 그리고 경제 위기인다 임기 초다 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자진 사퇴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이걸 인사 실패까지 몰아갈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지금요. 자,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점이 이런 포인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 국가 예산이 50% 이상 늘어났고 국가 부채가 거의 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박근혜 정부 때까지 643조였던 국가 총 부채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뭐 약간 뭐 추계하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만 1,050조 정도 된다고 이제 합니다. 뭐 1,000조를 넘어섰다는 예.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예산도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마지막 때 이제 403조에서 지금 예. 이제 630조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제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결국은 직장인들은 결국 이제 유급 휴가를 이제 가게 되지만 이제 유급 병가를 가게 되지만 예. 지금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은 유급 병가를 가지 못하니까 없죠. 장사 못하시면 그냥 그걸로 그렇습니다. 못하게 되는 근로자로서 거거든요. 아프면 실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예. 절대적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데 과연 그러면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재원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매일경제가 지적했다시피 이게 일반 재원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결국 이제 건강보험이 되면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지금 건강 재정이 거의 적자가 예, 눈덩이처럼 예, 불어났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빵꾸가 예.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를 또 일반 또 재정을 또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재정적 상황에서는 국민들 좀 동의가 좀 받기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고육주책으로 효과도 보고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일단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문제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걸려 있냐면 실업급여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고용보험 지금 기금도 굉장히 지금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보험 재정 문제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시범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이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